해체장기 뉴건담 다반 제품인데 합금은 없는 걸로 아는데 방송 하나로 완성될 것 같진 않아서 분할로 만들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박스를 열게 되면 A와 B 분할이 돼서 나눠져 있는데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를 잡고서 올리면 요거 자체도 굉장히 크거든요. 예전에 욜로파크나 반다이 피지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봤지만 박스는 역대급으로 큰 것 같아요. 사이즈는 60분의 1 사이즈고 해체장기 A박스입니다. A박스를 먼저 보면 런너가 130개 정도 돼요. 일일이 부품 체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부품 체크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안에 메탈이 들어간 이런 파이프도 2개가 들어있고요. 부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고무줄로 묶어놨어요. 설명서를 찾았습니다. 상당히 두꺼워요. 열면은 부품에 관한 확인만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서서히 만들면서 요건 알아보겠습니다. 컬러는 없고요. 블랙 앤 화이트 설명서입니다. 두 번째 박스 B박스는 빔샤벨과 투명 파츠, 시스템 인젝션화된 투명 파츠들이 있고요. 뿔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메탈릭 은색 실버로 이제 도색이 되어 있고요. 재질이나 그런 거를 보면은 저렴해 보이지도 않고 잘 나온 것 같아요. 금색 파츠, B파츠 밑부분에는 스탠드가 있는데요. 인쇄된 부분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비닐로 싸놨습니다. 수은전지 들어있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작은 디오라마 인형들, 아무로레이 여기 있죠. 예, 그리고 알록달록 B박스에 있는 알록달록한 사이코 프레임이 잘 들어있는지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B박스에 또 중요한 게 데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단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 확인해 주시고, 시간 있으신 분들은 부품 일일이 다 설명서와 비교해 빠진 거 없는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부품이 많아서 이번엔 믿어보고 부품 체크 확인 안 하고 시작해 볼게요. 알파벳 순으로 런너를 정리하는 게 빠른 조립을 하는데 필수고요. 나머지 박스 하나에는 핀 판넬과 스탠드, 무기류 나중에 만들어줘야 될 거기 때문에 두 박스로 조립을 하기 위해서 나눠놨습니다. 뉴건담 헤드부터 조립을 하게 돼 있는데요. 처음부터 좀 막히더라고요. 눈에 들어가는 LED 부품을 찾는데 한참 걸렸는데 이런 부품이 따로 없길래 보니까 이 부품에 붙어 있더라고요. 이 부품에 점선으로 자르게 돼 있는데 처음에 한 덩어리로 돼 있지만 이렇게 빼주시고 이 부분 잘라주시면 이 부품이 됩니다. 설명서가 친절한 편은 아닌데 이런 거를 좀 명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을 한참 찾았었네요. 런너를 이 부분을 다 찾아주세요. 요거 찾는 게 일이에요. WU1 이 런너는 숨겨져 있어가지고 잘 눈에 안 띄었거든요. 이 부품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WP1 뒤에 들어있으니까요. 아시면 될 거고, 런너들을 다 찾아주세요. 만드는 것보다 구역별로 런너가 처음에 다 섞여 있어서 런너를 정리해주는 게 참 중요해요.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딱 끊으세요. 그러면 딱 끊깁니다. 해치 오픈이 되는 키트이기 때문에요. 만들면서 도색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부품을 다 찾았으면 투명 부품도 껴주고 요 단자 여기 사이에 껴주고 또 조립해주면은 다반 제품은 조립하면서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는데 잘 맞춰지긴 합니다. 눈에 클리어 파츠와 검은 부품을 결합을 해서 딱 껴주면은 들어가는데요. 요 부분이 살짝 나와 있거든요. 결합을 시키게 되는데 이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붕 뜨게 돼 있어요. 요 정도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요 정도 되네요. 요 정도 선을 이렇게 딱 잘라주고요. 얼굴을 쏙 끼워주면은 들뜸 없이 잘 들어갑니다. W1과 2는 완전 연질이라요. 목 부분이 되거든요. 언더게이트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목 부분은 여기가 연질이라 하나 끼워주고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요즘에 만든 것 중에 욜로파크 옵티머스 프라임과 비교해보면 세밀하게 딱딱 맞는 맛은 욜로파크가 좀 더 있는 것 같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재질과 LED까지 나오게 하는 기믹으로 좀 더 큼지막하게 만드는 맛이 있는데, 이 제품은 핀 판넬이나 스탠드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써준 제품이기 때문에 본체 말고도 스탠드의 지분율이 꽤 많은 키트예요. 이게 다 연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돌아가게 돼 있죠. 연질인 부분은 에나멜이 잘 안 굳고요. 이런 부분은 라카도류를 이용해서 칠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포인트 조립해주기 전에 크롬 포인트 이렇게 먼저 도색해주고, 건담 마커를 이용해서 패널 라인 쪽에다가 먹선을 좀 추가하면서 만들어주면 좋고요. 이런 연질 부분에는 라카를 이용해서요 살짝 포인트를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미리 색칠을 해주는 게 좋고요. 선을 밑으로 빼주면서 핀을 고정시키는 방법이고요. 뒷부분에 먹선을 디테일을 첨가시켜줬고요. 덕트 쪽은 먹선이 이쪽은 들어갔고 이쪽은 안 들어갔는데 차이가 살짝 구분이 되죠. 덕트 쪽에 먹선을 추가해줍니다. 크롬색이 잘 나왔기 때문에 크롬색을 칠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덕트 쪽에는요. 마스크 부분은 이중 부품으로 돼 있어서 안쪽에 이걸 껴주면요 검정색 3선이 드러나게 되고요. 턱 부분을 이렇게 끼게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양옆에 내부 덕트 부품 껴주고요.
뒤쪽 못 가리게 껴주고, 마스크 쪽도 회색 먹선으로 살짝 포인트를 주고요. 턱 부분을 딱 껴주면 얼굴이 조금씩 완성이 돼갑니다. 색 분할은 분할이 돼 있어서 기본 가조림만으로도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작은 부품들도 언더게이트 처리가 돼 있어서 러너 자국이 좀 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껴주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먹선을 첨가하면서 또 만들어야죠. 좀 칠해주고요. 반대쪽 먹선 넣은 부분과 안 넣은 부분의 차이인데요, 조금 심심한데 먹선 넣으면 조금 더 디테일해 보이죠. 지금 여기랑 여기 간격차가 틀리잖아요. 이 간격이 틀린 이유가 돌기가 덜 다듬어졌어요. 이 부분을 살짝 깎아줘야 돼요. 디귿자 부분과 이 돌기가 딱 들어가야지 마스크가 딱 일치가 됩니다. 간격이 딱 맞게 잘 껴졌습니다. 양쪽 헤드 옆에 덮개가 해치 오픈할 때 접히고요, 펴지고요. 윗부분도 끼면은 이런 식으로 접혔다가 이런 식으로 해치 오픈이 됩니다. 모노아이 카메라는 여기 들어가고요. 뒷부분에 해치 오픈이 됐을 때 부분 도색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10번 자르실 때 여기서 자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르셔야 되거든요. 돌기는 살리셔야 돼요. 돌기를 다 살려서 잘라주고요. 윗부분에 끼워줍니다. 그래서 클리어 부품 돌기로 윗부분 홈에 끼워주고요. 닫아주는 거죠. 앞쪽 클리어 부품은 사이로 중앙에 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에 슬라이드로 딱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덮어주고요. 얼굴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쪽 관절은 별로 의미는 없어요. 크게 가동은 안 되고요. 요 볼로 되는데 전선 단선되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해치 오픈은 스무스한 편은 아닌데요, 꺼내주시면 이중 축관절로 꺼내지고요. 윗부분에 살짝 해치 오픈이 됩니다. 뒷부분에 세부 디테일 포인트 찍어줍니다. 만들면서 생각지 못한 곳에 드러나지가 않는 부위가 있어요. 그런 부위까지 시간을 들여 내부 프레임을 도색해주는 거는 노력이나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다 해주면 좋은데 안 보이는 곳은 굳이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투명 부품을 가슴 파츠에 껴주고, 봉투에 하나 들어있는 아무로 피규어가 들어있는데 팔만 껴주면 돼요. 도색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팔이 잘 빠지니까 현관 접착제로 좀 고정을 시켜주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석 위에 올려주고요. 크롬 포인트 조금씩 주면 좋습니다. 구형 조종석은 이미 도색이 안쪽에 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LED가 비춰졌을 때 반사하는 효과로 안을 환하게 비춰줄 수가 있어요. 조종석 포인트 칠해주고요. 조종석을 가슴에 끼워주고요. 문을 달아주면 딸깍하면서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요. 조종석이 다 완성됐는데 밑쪽이 조금 좁고 위쪽이 좀 넓습니다. 홈이 약간 파진 데가 윗부분, 약간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아랫부분이고요. 접게 되면은 접히고, 돌기가 있어서 손톱으로 걸어주고 위로 열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연결하는 건데요, 처음 해보실 때는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어도 그렇게 복잡한 편은 아닙니다. 나사가 2/4mm로 돼 있는데요, 머리 지름이 2mm, 피스 길이가 4mm인 나사가 2개 있으니까 요거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전원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데 그런 부품이 같이 들어있어요. 회로 단자를 여기 넣으실 때 LED 전구가 뻑뻑하게 사이를 통과하니까요, 단선되지 않게 주의해서 껴주셔야 돼요. 요 부분 이렇게 딱 넣어주시고요. 나사 부분은 여기와 여기인데요, 돌려주셔서 그대로 박아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 단선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있는 선은 사이로 통과시켜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선들이 뽑히는 방향을 보면 끼울 수 있는 선과 스위치, 따로 들어가는 선, 위쪽으로 나오는 머리 LED 선, 반대편에 또 흰 선으로 된 또 끼우는 선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단선이 절대 안 되게 주의해서 껴주세요. 이쪽 밑으로 선을 넣을 수가 있고요, 이쪽 밑으로 선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 두 곳이 지나갈 때 통과가 되게 해서 홈과 돌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 간섭 없이 이쪽으로 잘 선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딱 껴주면 됩니다. 전원부가 단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전지 박스를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설명서에 오류가 있는데요, D21과 D24가 전지 박스인데 러너에 21과 24로 써 있잖아요. 근데 설명서에는 D20이라고 적혀 있어요. 오류니까 24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전지 단자를 만들기 위해서 양철판이 있는데 5개가 총 들어가고요, 생김새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잘 체크해 주세요. 이 함석판이 잘 안 들어가는데 하나 끼우고 2개 끼우고 마지막에 이렇게 3개 끼우면 꽉 껴주면 들어갑니다. 양쪽 2개씩 4개입니다. 반대편도 여기 먼저 끼워주고 함석판을 나중에 끼워주면 됩니다. 2개의 단자가 튀어나오죠. 이렇게 2개의 선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돌기가 하나 보이시죠? 동그라만 요 홈과 일치가 돼야 돼요. 요 선은
밑으로 가서 이 단자와 결합을 시켜주면 돼요. 볼록 튀어나온 단자와 결합시켜주면 되고, 여기 이쪽에 있는 선은 하나 남아있는 단자와 결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너트가 2개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하나를 끼워주세요. 그리고 끼우다 보면 여기가 느슨하니까요, 롱로우즈를 한번 눌러주시면 좋아요. 전지 박스 쪽에 드라이버를 돌려줘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윗부분을 다시 이렇게 펼쳐주고요. 꼭 여기를 펼쳐주셔야 되고, 전지를 넣을 때 평평한 부분은 둘로 나눠져 있는 부분 그쪽으로 향하게 넣어주시고요. 이런 방식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은 이 판 쪽으로, 이렇게 나눠진 부분은 뒤에 평평한 부분이 닿게. 건전지 박스는 2개,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헤드까지 다 껴줬습니다. 이쪽 부분을 한번 켜볼게요. 1번을 키면 가슴 쪽에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열게 되면은 조종석 부분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고요. 버튼을 키게 되면 헤드와 이 어깨부에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1번을 꺼주면 이쪽 헤드 쪽과 뒤, 앞쪽, 눈, 이렇게 어깨 쪽에 들어오고요. 다 켜주면 조종석까지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밝기는 꽤 밝은 편이에요. 먹선 넣으면서요, 뒷부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장갑 좀 껴주고 박스 만들고 전선 정리하는 게 조금 일인데,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가슴 쪽에 쿠핀 문 쪽은 연질 부품 들어가고요. 이렇게 한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젖힐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완벽하게 여기까지 딱 들어가야 되는데 제 거는 좀 덜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에 살짝 순간 접착제를 발랐습니다. 이렇게 열리면서 한 번 더 확장되고 이 문을 이렇게 열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 런너 자국 하얀 거 보이니까요, 마커로 살짝 덧칠해 주시고요. 가슴의 덕트 같은 경우는 연동이 되게 하나가 움직이면 하나가 따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개별적으로 다 만들게 돼 있어요. 판을 붙여주고요. 가슴판에 끼워주면 덕트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판에 이 전개 기믹, 이 판을 넣어줄 때는 억지로 끼시려면 잘 안 들어가요. 옆으로 살짝 비껴서 넣으신 다음에 살짝 이 안에서 돌려주시면 잘 낄 수가 있습니다. 만들면서 덕트의 이런 부분 포인트 주고요. 살짝 내렸을 때 보일 수 있도록 포인트 주고요. 또 안쪽에 내부 프레임도 만들면서 이런 부분 포인트 줍니다. 이런 부위도 포인트 리벳식으로 포인트 넣어줬고요. 이런 부분도 포인트 주고요. 꽉 눌러주면은 이렇게 딱 닫혀야 되는데 살짝 들뜹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가슴이 좀 들뜨게 되는데요, 여기 고정성이 좀 아쉬워요. 옆판을 붙여주고요. 건전지 박스는 나와 있게 되죠. 반대쪽도 전지 박스 나오게 딱 붙여주면 됩니다. 옆에 덕트 가리개 이런 식으로 딱 닫게 돼 있는데 고정성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벌어지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닫아주면 덕트 가리개가 되고요. 옆에 가슴판 달아주기 전에요, 꼭 해줘야 될 게 육각 너트를 꼭 넣어주세요. 육각 너트 들어가거든요. 닫아주시고요. 반대쪽에도 육각 너트 넣어주시고 옆판을 닫아주세요. 전지 박스 이렇게 닫아주고 나사를 넣어줍니다. 어깨와 이두 상박근 조립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은색 부품 전화에서 떼어날 때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먹선을 넣으면서 장갑들을 만들어주고요. 해치 오픈이 될 때 이 부분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인트를 줍니다. 해치 오픈 되는 부분이 이쪽 부분에 포인트 크롬으로 주고요. 외부 장갑 이쪽에도 포인트를 넣어줍니다. 덕트 부분에 양쪽 팔에 덕트에 포인트 주고 팔을 껴주고요. 윗부분에 이 장갑을 껴줍니다. 해치 오픈이 됐을 때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죠. 상박을 결합해주고요. 이런 부분도 다 포인트 찍어주고요. 팔 두 쪽을 해치 오픈은 전개가 됩니다. 전완근 근처에서 이런 기믹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는데 접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런 부분에 다 포인트 준 거고요. 이런 기믹이 있어요. 스프링 기믹이 있어서 팔꿈치 쪽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기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으면 이 상태, 폈을 때 이 상태가 됩니다. 팔꿈치 쪽 휠 쪽에 포인트 넣어주고요. 이 부분이 만들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실 텐데요, 해치 오픈 전개를 시켜주다가 툭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안에서 결합이 체결되는데 다시 이거 결합을 시켜주려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이 부분을 억지로 누르면 결합이 체결되지 않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 부분에 밑에 들어가지 않게 깔아주시고 꾹 눌러주시면 다시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이 부분 열다가 너무 세게 열게 되시면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또 다시 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움직이게 길들여 주시고요. 팔을 결합을 시켜줘 봤는데 여기까지 완성은 됐고요. 보통 이 수핀 돌기가 도색이 묻어 있어서 뻑뻑하게 결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칼로 갈아서 도색을 벗겨준 다음에 체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적당한 강도로 움직일 때 너무 뻑뻑하면 수핀이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스무스하게 움직일 때 껴주세요. 광선검 이쪽 파츠는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여기다 체결해 주시고 요 밑으로 요거를 보내 주셔야 돼요. 요 부분을 밑으로 통과시켜서 이런 식으로 부품을 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요 부품 껴주고요. 요걸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왼팔에 이 광선검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걸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만들면서 손가락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런너의 퍼팅 라인이 보이잖아요. 사전에 있다는 걸 알고서 조립했는데도 퍼팅 라인이 보이게끔 만들어져요. 다듬으실 때 이런 부분, 위쪽에 이런 찌꺼기들이 완벽히 제거가 안 되면 들뜬 상태에서 조립이 되기 때문에 윗부분에 이런 찌꺼기도 완벽히 다 제거해 주신 다음에 결합을 시키셔야 돼요. 이런 부분도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찌꺼기 있잖아요. 이 상태로 조립하게 되면 완전히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손가락 들뜬 상태로 결합이 돼서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바짝 깎아주세요. 언더게이트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깎아주시면 퍼팅 라인이 들뜨게 됩니다. 한쪽은 만들어 봤는데 뉴건담이 손가락은 관절이 하나, 두 개예요. 로봇들이 다 3개의 관절로 돼 있는데 요거는 딱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끝에 보면 하나, 둘, 셋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 바깥에서 보면은 딱 2마디로 돼 있는 거죠. 손가락 끝에서 더미 파츠가 발사가 되더라고요. 적들과 전투를 할 때 더미 파츠 때문에 공격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뉴건담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은색 파츠를 분할로 써줬기 때문에 좀 더 메카닉적인 느낌이 배가 됩니다. 손가락이 다 완성된 다음에요, 다 껴주게 돼 있는데 볼관절이 도색 두께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뻑뻑해요. 위아래로 가동시키는 건 상관없는데 요거를 옆으로 돌리거나 이럴 때는 손가락에 부하가 생겨서 여기가 끊어져 버릴 수 있어요. 연결된 볼관절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볼관절을 좀 더 원활하게 움직이고 싶으면 여기를 살짝 깎아서 좀 벗기신 다음에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청색과 녹색의 그라데이션 된 부품이 사용됩니다. 이 사이코 프레임 파츠는 메탈릭으로 도금이 된 부위에 도색을 해서 빛나게끔 만들어서 표현을 해줬어요. 부품을 껴주고 사이코 프레임이 전개되는 이 부분의 앞판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내리면은 전개가 돼서 열리고 닫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 있고, 부품은 한 번에 잘 끼워주셔야 돼요. 한 번 끼게 되면 빼기가 힘드니까요. 한 번 끼면 빼기가 힘들어서 잘 만든 다음에 한 번에 잘 끼셔야 돼요. 조금 길들여 주시고, 어깨 부분에 포인트 넣을 부분들이 좀 보여서요. 이 부분 포인트 넣어주고요.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 이제 포인트 넣어주고요. 이런 부분에 포인트 넣어주면 좋습니다. 포인트 이렇게 주고요. 다 칠해줬으면 이 부분 슬라이드에 장착을 해서 껴줍니다.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외장 장갑을 또 껴줍니다. 어깨 장갑은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면 안쪽에 사이코 프레임이 살짝 보이게 되면서 이 부분을 젖혀주면 여기까지 딱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윗부분 전개시켜주고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전개가 됩니다. 이쪽 윗부분은 연질 관절로 앞으로 다리를 올렸을 때도 가동에 지장이 안 받게 전선으로 된 연질 부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클릭 관절식으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돌기가 되어 있어서 결합을 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아래를 결합시켜주고 살짝 이런 파이프 포인트 주고요. 파이프 포인트 줬고요. PC 10번은 라쳇 스타일로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이 한 덩어리로 스프링식의 라쳇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 움직여주면 고관절 부분이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 다 헐어서 스무스하게 움직여버려요.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런 설계가 여기에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스프링식으로 라쳇을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았는데 이 부분을 한 덩어리로 해서 플라스틱이 탄력성으로 그 큰 부품들을 유지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까 몇 번 움직이면 기능을 잘 발휘를 못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여긴데 이 안쪽에 라쳇 스타일의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 엄밀히만 하면 클릭 관절이라고 그래야 되죠. 여기도 보시면 이 안쪽에 그 부품이 들어가서 한 스텝씩 락이 걸리듯이 딸칵딸칵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한번 움직여주면 이제 헐거워지는 듯한 스프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계가 좀 아쉽고요. 고관절 들어가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여기서 딱 락이 걸려버려요. 그 이유는 돌기 때문에 그런데 관절 가동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잘라주면은 더 여기까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락이 걸려있는 상태고요. 깎아주면 여기까지도 움직일 수는 있는데 다리가 좀 헐거워질 수는 있을 거예요. 부품을 이렇게 껴주고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일 때 딸깍딸깍 살짝씩 이런 소리가 나는데 몇 번 돌려주면 그 돌기가 깎이면서 그냥 스무스하게 움직여져 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좀 설계가 아쉽네요. 특히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참 계륵 같은 부품이에요. 있으면은 간지는 나는데 솔직히 이것 때문에 관절 가동률이 제한을 받거든요. 있으면 전선 같은 느낌에 멋들어지는데 접어주시다 보면은 이 부품이 말려 들어가서 관절 가동에 영향을 주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연질이지만 이런 식으로 말려 들어가다 보면 여기까지밖에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가동폭을 높여주려면은 이 부품을 생략하거나 이 부품을 칼로 잘라주면 여기까지도 가동률을 높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품 껴주고 이 연질 전선 부품을 여기다가 이어주시고 이 부품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부품, 요거를 딱 껴줍니다. 관절 가동은 여기까지, 이렇게 앞쪽은 뒤쪽은 이 정도까지. 해체장기 같은 경우는 RG나 MG 가동률을 바라고 만들면은 안 되세요. 세부적인 디테일이나 그냥 어느 정도 가동률의 디테일적인 면에서 좀 맛을 보는 kit이고, 크기나 디테일, 사이코 프레임이 외장장갑 전개 같은 거, 그런 맛을 보면서 즐기는 kit이기 때문에 RG와 MG 가동률과는 비교는 안 됩니다. 손가락 같은 경우는 움직이다가 요 안에 관절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부러뜨리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MG나 RG처럼 손가락이 내구성이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떨어져요. MG 쪽에서는 관절이 3마디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 해체장기나 메탈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작에서도 이 부분이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가지고 지금도 논란이 많은 시점인데, 끝마디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주먹을 제대로 딱 쥘 수가 없다는 단점들은 있습니다. 이 손파츠 안에서 여기가 열려서 더미 파츠가 나가냐, 아니면 이쪽 부분이 열려서 더미 파츠가 나가냐, 지금도 논란으로 되어 있는데 딱 시원한 대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손가락 설정은 반다이 마음대로다. 역습의 샤아에서도 3마디가 움직였던 작화도 보였고, 유건담이 설정 작화에서는 2마디처럼 그려진 것도 있었고 3마디처럼 그려진 것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이 좀 애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다이 마음대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커트는 하나씩 다 개별 장갑 개폐가 되기 때문에 포인트들을 살짝씩 이런데 만들면서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군데가 포인트 넣어줄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런 덕트 부분이나 안에서 확장 기믹으로 연출되는 이런 안쪽 부분들을 포인트를 넣어주면서 조립해 줄 겁니다. 이런 뒷부분도 칠한 다음에 부품 하나씩 껴주고요. 이런 부분 열리게끔 되어 있고요. 외장 장갑을 하나씩 닫아줍니다. 열리고 연동으로 같이 확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옆쪽 스커트도 쪽에 포인트 주고 그 다음에 닫아줍니다. 쪽까지 확실히 보이지는 않지만 언뜻 보이게끔 연출이 됩니다. 이제 앞쪽 스커트 껴주고, 캡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뻑뻑하게 잘 껴집니다. 옆쪽에도 껴주고, 이런 식으로 해치 오픈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포인트 주고요. 열리게끔 되어 있죠. 이쪽도 이런 식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고요. 해체의 뒷부분인데 버니어가 다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꺼내는데 어렵진 않고요. 양쪽 다 열리고, 버니어 하나도 이렇게 부품이 여러 개 쓰이는데 이 부품 여기다 껴주고요. 안에도 홈이 있어서요. 이 홈에 맞춰서 딱 껴주셔야 돼요. 이 안까지 싹 들어갑니다. 이 부품을 맨 위에 껴주고요. 그 다음에 밑부분 껴주고, 버니어 하나도 이렇게 볼관절로 조정이 되고요. 여기 껴주고 뒷부분을 이제 마무리 해주는 거죠. 이 부분 뒤쪽 결합시켜주고 이 부품을 껴주면 됩니다. 이 뒷부분도 이 부분을 꺼내고요. 이렇게 꺼내집니다. 요거를 벌려주면 이제 버니어가 사출됩니다. 만들면서 계속 느끼지만 디테일과 패치 오픈을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키트 같아요. 여기도 다 연동으로 열리고, 열릴 부분은 다 열립니다. 뒷부분도 옆부분도 열리고요. 다리 쪽이고요. 움직일 때 피스톤식으로 파이프가 딸려 올라가는데 가동폭이 좋진 않습니다. 메탈 스트럭처나 해체장기 쪽은 디테일한 맛으로 개폐와 전개를 시켜줌으로써 디스플레이 하는 피규어인 것 같아요. 사이에 먹선 넣어주고요. 이 부분이 이제 디테일한 편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릎 쪽은 끼워주시면서 이렇게 접합을 시켜주시면 연동 기믹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파이프 때문에 관절 가동에 제약은 받습니다. 안에 캡 끼워주고요. 닫아줍니다. 꽉 닫아주고, 포인트 칠해준 부분 내부 프레임 껴주고요. 포인트 칠해준 부분 결합을 시켜줍니다. 이 부분 껴주실 때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홈이 드러나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 장갑을 낄 때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주의해서 조립을 해주세요. 이 방향대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외장 장갑을 껴주고 덮어줍니다. 이렇게 껴줍니다. 반대쪽도 닫아주고요. 뒷부분 장갑 껴주고 돌기와 홈을 일치시켜서 껴줍니다.
생각보다 이쪽은 장갑 개폐가 폭넓지는 않아요. 사이코 프레임이 늘려도 살짝 정도만 보이고 줄여도 살짝은 비춰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장갑을 늘려줘도 크게 두드러지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는 부분은 아니에요. 가동폭이 좀 적은 편이죠. 고관절 밑으로 다리를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까지만 움직여요. 가동폭이 되게 좁잖아요. 만들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키트는 해치 오픈과 디테일을 즐기기 위한 피규어, 존재감 있게 전시를 하기 위한 피규어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솔직히 가동률이나 플레이 밸류를 생각하면 MG나 RG를 사시는 게 맞습니다. 가동을 시키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디테일들을 보여주는데 해치 오픈을 하게 될 때 이 부분이 확장이 됩니다. 여기 한번 확장되고 버니어가 또 두 번째로 또 확장이 되고 방열판 같은 것도 보이잖아요. 연동 기믹으로 확장이 되는데 앞으로 끌어내면 여기까지 확장이 되면서 또 윗부분도 확장이 되고요. 발목 쪽에 이런 부분도 확장이 됩니다. 이 확장 기믹은 안쪽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허벅지 쪽 껴주게 되면 안쪽에는 연동 기믹으로 확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면서 확장이 되고요. 뒷부분도 여기가 뻑뻑할 수 있으니까 살짝 길들여 주시면서 움직여 주시면 여기도 확장이 되고 이 버니어 쪽도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허리 부분도 역시 가동성이 좋지는 않아요. 옆으로만 돌게끔 축에 대해서 가동 제한이 걸려요. 또 여기도 핀이 있어서 이게 완전히 360도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부분까지만 락을 걸어서 제한적으로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볼 조인트 같은 걸로 전후 좌우 다 가동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축으로 만 회전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방열판 같은 것도 깔끔하게 딱 조립해서 끼울 수 있게 해놨어요. 퀄리티가 좋죠. 다리를 여기까지 만들어 봤고요. 외부에 붙는 장갑들입니다. 외부에 나타난 사이코 프레임을 보여주는 거고요. 해치 오픈을 했을 때의 기믹들입니다. 여기서 한 군데, 그리고 두 군데, 여기 부분도 세 군데, 네 군데, 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살짝 나오는 거 일곱 군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줄여주면 아홉 군데, 이 부분 열 군데. 꽤 많은 부분이 연동 기믹으로 해치 오픈이 되기 때문에 부품들이 많은 편인데요. 이 해치 오픈을 할 때는요, 이 부분을 틀어줘야지 나오거든요. 뻑뻑해가지고요. 여기 부분도 조금 만져주면서 앞으로 당기고 한 번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나오게 하면 해치 오픈이 되고요. 열리면서 연동 기믹으로 이 부분도 튀어나오고요. 이 부분에서는 살짝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도색이 이 부분에 닿아서 살짝 까지는 경우가 있어요. 도색이 조금 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좀 처음에 뻑뻑한데 같이 잡고 늘려주면 잘 열리게 돼 있고, 이 부분 해치 오픈이 열기가 조금 힘들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잘 떨어집니다. 뒤에 해치 오픈 시켜주고 오픈 시켜주고요. 여기도 해치 오픈이 되고 이 부분 열리고 부분 도색을 해준 겁니다. 크롬 포인트 준 거고요. 내려주면은 이런 부분도 해치 오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갑이 해치 오픈 되면서 도색이 간섭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꽉 껴줘야지 간섭을 덜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윗부분 껴주고 요 사이 홈과 돌기가 있으니까 돌기와 홈을 맞춰줘야 돼요. 해치 오픈이 제대로 되는지 가동을 시키면서 길들여주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좀 스무스하게 움직입니다. 이 옆쪽에 덕트 껴주시고요. 살짝 이렇게 건들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너무 벌리게 되면 부품이 떨어져 버려요. 많이 벌릴 순 없고요. 옆쪽 부분 껴주고 해치 오픈 때 앞쪽 장갑 이 부분 껴줍니다. 자주 움직여주면은 헐렁함이 발생합니다. 양쪽 껴주고 위쪽 부분 이 부분 껴주고요. 뒤쪽 장단지 부분 덮개를 또 껴줍니다. 윗부분 장갑 껴주고요. 딱딱 잘 맞게 잘 들어갑니다. 앞부분에 장갑을 껴줄 때는 오랜만에 나사가 등장하는데요. 앞머리가 큰 나사로 이 부분에 박아주게 돼 있어요. 앞쪽에 이 장갑을 껴주고 이 부분에 빠지지 않도록 머리가 큰 나사를 끝까지 잘 박아주고요. 이 뒷부분에 장갑을 또 껴줍니다. 잘 들어맞기는 해요. 뒷부분에 버니어 장갑 껴주면 될 거고요. 이 부분 껴주고 다시 또 덮어줍니다. 당길 때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당기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않게 본드 작업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껴주고 안쪽에서 또 고정 부품을 껴줍니다. 슬라이드식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이 부분 꽉 껴주고 이 덮개를 덮어줍니다. 장단지 장갑 쪽을 뒷부분에 껴주고요. 끝부분은 이 부분에 걸리는 겁니다. 반대쪽 껴주고 이 부분에 덕트 껴주고요. 꽉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끼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뒷부분 가리개 꽉 눌러서 껴주고요. 이 부분 껴주면 다리는 완성이 됩니다. 이 부분에 빗살로 움직일 때마다 클릭 관절로 설계를 해놨어요. 자주 움직이다 보면은 닳아서 조금 헐렁거릴 가능성은 있죠. 원래는 여기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눌러도 성형이 잘못됐는지
끝까지 안 들어가면은 발목을 앞으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안쪽에서 구멍을 좀 더 크게 들어가게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피스톤 기둥 G5 그리고 이 통 H23번 H23번이 성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것만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이쪽은 다르게 성형이 돼 있어서 피스톤이 끝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발목이 이렇게까지 앞쪽으로 딱 젖혀지는데 이 상태로 조립을 하게 되면은 발목이 앞으로 안 꺾일 거예요. 이 안에 구멍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좀 파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안 들어가던 파이프가 끝까지 다 들어가게 가공을 했습니다. 다시 여기에 끼워주고요. 다시 피스톤이 수정이 돼서 이 안쪽까지 싹 다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부품을 결합하기 전에 꼽아주고요. 따다다닥 돌아가면서 클립 관절이 여기에 존재하고요. 피스톤은 여기서 이렇게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안 내려갔으면 안 내려갔죠, 관절이. 여기를 이제 닫아줍니다. 따다닥 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요, 피스톤이 끝까지 내려갑니다. 양 옆으로 축관절도 있고요. 뒷부분 여기부터 껴주고요. 버니어 껴주고요. 장갑들 다 껴주고 이 부분 껴주고요. 외장 햅치 오픈 장갑은 여기서 또 이 부분을 넣어서 껴줍니다. 그래서 양 발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암컷과 수핀으로 캡이 들어있어서 끼워 넣기만 하면 딱 들어갑니다. 관절 가동폭이 좋지는 않아요. 가동의 플레이 밸류보다는 패치 오픈과 디테일을 즐기는 키트입니다. 수핀과 안쪽에 캡으로요 쑤셔 넣으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스무스하게 잘 들어갑니다. 상체 부분도 회전축만 있기 때문에 쑤셔 넣으면 끝이에요. 본체는 다 잘 만들어졌습니다. 기타의調子は悪くない。いけるはずだ。インファンネル。もらった。余計な犠牲を出さないためにも俺が行く。やってみせるさ。